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 World Now. 지난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주요 경기들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한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워낙 일본하고 중국이 또 경제 강국, 대국이라서 쉽지 않은 경쟁이죠. 대한체육협회가 아시안게임 폐막일 중국 현지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기용 회장은 내년 파리 올림픽을 위한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 극기 훈련을 받게 하겠다. 저도 같이 하겠다. 한 20년 전이면 선수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겠죠. 그런데 요즘 국가대표 어린 선수들은 20대 초반이잖아요. 과연 요즘 젊은 선수들이 과학적인 훈련도 아니고 해병대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이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1년도 채 안 남았죠. 방역 기간 동안 국제대회들이 계속 연기되다가 이제 개최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022 아시안게임 한국팀들의 경기 관련해서 제가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탁구가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02년 부산 이후 무려 21년 만입니다. 우승한 것도 대단하지만 기념 촬영할 때 태극기의 좌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고 또 국가대표니까 당연히 구분할 줄 알아야겠지만 금메달을 딴 직후라서 정신이 없었을 텐데 어린 선수가 침착하게 신경을 썼다는 건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키 큰 선수가 신유빈인데 2004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19살이죠.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 하나, 동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선수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대표팀 선발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기화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윤항규 감독하고 충돌도 있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금 하나, 동 2를 목에 걸었습니다. 2011년 한국으로 기화한 직후에도 국내외 대회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왜 중국에서 대표팀이 안 된 걸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한족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게 선발이 안 된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전체 인구의 90%가 한족이고 또한 유독 파벌과 인맥이 심한 체육계라면 어려움이 있었겠죠. 중국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친구인 조선족 양녀로 들어가서 한국 국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중국으로 시집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말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냥 저 중국 온라인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장 황당하고 아쉬웠던 장면은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롤러 3000m 계주입니다. 결승선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세리머니부터 하다가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종목이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침착해야 할 순간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겨우 0.01초를 못 기다려서 은메달도 따고 군대까지 가는지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애국자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참 아쉽겠습니다. 3명이 한 팀인데 한 명은 롤러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는 이제 2분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앞으로 선수촌에서 매번 국가대표 선수들 입촌하면 이 사건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교육 자료로 사용할 것 같네요. 남자 농구는 8강에서 안타깝게 중국에 지고 최종 7위로 대회를 마무리한 반면 여자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을 이기고 올라간 중국 남자 농구는 4강에서 필리핀한테 1점 차로 졌는데 20점 정도 앞서다가 4쿼터에서 역전을 당한 겁니다. 저스틴 브라운 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과장을 조금 보태서 정말 1998년 NBA 파이널 유타 재즈하고 경기하는 마이클 조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플레이를 받고 중국전에서 브라운리의 손끝 감각이 유별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결승에서 요르단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잠깐 경기 영상을 보시죠.
가장 흥미진진했던 경기는 역시 한일 축구죠. 지난 2018년 대회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겼습니다. 최근 몇 년 내 본 한일 경기 중에서 가장 편하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는 박진감 넘치고 눈을 뗄 수 없었지만 초반 이후에는 한국팀이 시종 1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실점을 당했고 일본 골키퍼가 선방을 잘해서 2대1인 거지 초반에 방심 안 하고 골 운이 좋았으면 4대0도 가능했던 경기였죠. 오죽하면 일본 팀이 이런 태클을 했겠습니까? 저건 정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저게 퇴장이 아니라는 건 이 경기의 심판이 편파적이었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할 만큼 한국팀의 실력은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래도 저런 플레이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일본 팀에는 대학생도 있다, J리그 소속 몇 명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1억 2천만 명 우리보다 인구와 경제력 모두 2배 반이 큰 일본의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보다는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우리는 대표팀 소집하면 해외에서도 오고 군대에서도 오고 발 맞춰볼 시간이 부족하죠. 이번 한국 축구 경기를 보면서 든 생각이 물론 상대가 대부분 약팀들이었지만 이제 한국의 골 결정력이 정말 대단하다. 더 이상 골문 앞 홈런볼만 차던 한국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실력자는 이강인 선수였죠. 뭐 다른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파리 생제르맹 FC 소속이죠. 킬리안 음바페하고 발을 맞추는 사이 아닙니까? 판다컵 발 올린 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치아로 깨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있으면 왜 괜찮은지 이유를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축구는 연령 제한이 없는 일반 A매치였는데 8강에서 북한한테 4대1로 졌습니다. 심지어 그 한 골도 북한의 자책골이었으니 북한이 5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못 넣은 겁니다. 대북한 전적이 1승 3무 16패 아시안게임 6전 전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여자 축구가 결승에서 북한을 4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완전히 갈아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구는 참가팀이 8개밖에 안 되어서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혼합한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죠.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종목 제외가 되어서 현재 야구 선수들의 병역 면제 기회가 아시안게임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본선 라운드에서 대만에게 0대4로 패하면서 위태로웠지만 결국 결승에서 다시 대만을 만나 2대0으로 이기는 해피엔딩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야구가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인데 야구 프로리그를 하는 국가들이 너무 적어서 아쉽죠. 한국 여자 배드민턴은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3대0으로 압승을 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단체전 우승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두 번째이며 중국을 꺾은 것도 29년 만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선 역사를 쓴 거죠. 단체전이라는 게 한 두 명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한국이 상대팀을 가장 압도적으로 밀어붙인 경기가 바로 여자 배드민턴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싱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는데 펜싱 종목 2, 3위인 중국하고 일본은 둘 다 금메달이 2개뿐입니다. 한국하고 실력 차이가 크죠. 특히 남자 사브로 대표팀은 3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펜싱은 원래 유럽의 효자 종목이었는데 SK가 오랫동안 펜싱을 지원하면서 이제 한국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영도 박태환이 은퇴하고 침체기가 길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개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5개로 3위입니다. 수영에서 일본을 이겼다는 건 대단한 거죠. 수영은 전형적인 선진국 스포츠입니다. 후연할 수 있는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번 남자 계영 800m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의 키를 보셨어요? 182, 184, 187, 190cm거든요. 특히 수영하고 농구는 키를 절대 무시 못하죠. 이번 경기를 보니까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메달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구는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한국 남자 배구는 최종 7위, 여자 배구는 최종 5위에 머물러 아시안게임 최초로 나란히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1962년 자카르타 대회 이후 무려 61년 만에 노메달, 심지어 대회 개회식도 하기 전 사전 경기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참가한다고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는데 개막식을 못 보고 돌아오는 거죠. 여자는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배구 금운동을 어떤 국가가 목에 걸었냐면 남자 배구는 이란, 중국, 일본이고 여자는 중국, 일본, 태국입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전부 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건 한국 배구의 몰락이 체격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배구협회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위한 새 그림을 그리겠다고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이미 내년 파리 올림픽은 예선에서 떨어져서 포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안 된 건지, 도대체 어떤 관시가 작용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가해자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데 피해자가 당한 건 가혹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체육협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항상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하고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 폐막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